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리를 잘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자, 처음에 보면 대응과 함수라고 해서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은 무엇이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짝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xy 짝짓기 해주는 거예요. 자,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집합 x의 원소를 소문자 x라고 하고 집합 y의 원소를 소문자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 1번에서 보시면 0이 0으로 대응하고 있지. 자, x의 원소인 0이 y의 원소인 0으로 대응하고 있으면 0 화살표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집합 x의 원소인 1이 집합 y의 원소의 2에 대응하고 있어요. 그럼 1 화살표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응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는 무엇이냐면, 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해야 돼. 그럼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는 대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0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그림은 모두 대응을 하고 있고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3번 그림을 밑으로 옮겨서 정리를 할게요. 자, 얘가 지금 함수였는데, 자, 함수에서 이게 f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대응할 때 x 화살표 y 이렇게 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함수를 나타낼 때는 f 땡땡. 자, f라는 함수는 x에 있는 원소가 y에 대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y는 fx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집합 x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사실 이 함수를 결정짓는 것은 x의 원소였기 때문에 우리 얘를 정의해준다라는 의미로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함수가 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집합 y, 화살표를 받는 이 집단을 가지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x 전체를 정의역, y 전체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우리 함수값 알고 있지? 함수값. 들어봤어요, 그죠? 마이너스 2와 대응하는 것이 4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함수값처럼 표현하면 f-2는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4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f-1은 1이 될 거고 f0은 0이 될 것이고 f1은 역시 또 1이 되고요. f2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보이는 이 값들이 모두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0, 1, 4가 되겠지.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x는 뭐였어? x 전체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다 라고 하고 y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 그러니까 함수 값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치역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원소의 형태가 뭐예요? 모두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인데 그 x가 누구의 원소였어야 돼? 정의역의 원소였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치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치역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0하고 1하고 4. 이 화살표 받은 애들만 따로 모은 게 치역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정리하면 요래요. x라는 집합이 있었고 y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있는 x를 함수값을 구했더니 fx가 나온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x 모든 원소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화살표를 받는 모든 전체 집단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화살표를 받은 그러니까 함수 값들만 모아서 우리는 무엇이다?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데 같은 함수에 대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조건은 함수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의역이 0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공역이 0, 1, 2, 4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그랬을 때 fx를 2x라고 볼 거고요. gx를 x제곱이라고 볼 거예요. 자,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0과 2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2를 대입을 하면 4가 나와요. 역시 g0을 구하면 0제곱이니까 0이 나올 거고 g2를 구하면 4가 나온단 말이야. 자, 우선은 초기 조건이 집합 x, y 이렇게 해줬으니까 1번 조건은 만족을 한 것이고 우리가 함수값들을 구했을 때 f0과 g0이 같고요. 그 다음에 f2와 g2도 같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게 나오면 이때는 fx와 gx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함수 두 개가 같으니까 이때는 함수 f와 g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식으로 요거를 지금 확인을 해보면 fx가 2x, gx는 역시 x제곱으로 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의역이 0, 1, 2란 말이야. 그럼 f0은 0이죠. f1은 2예요. f2는 4고 g0도 0이고 g1은 1이죠. g2는 4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조건은 똑같아. 정의역과 공역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함수값을 구했더니 어때요? f0, g0은 같고 f1, g1은 같지가 않아. f2, g2는 같아.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f1, g1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같은 함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아까 봤던 그 함수죠. 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수고 y도 공역도 자 이렇게 정수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 점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죠? 대응하는 것들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들을 모아서 얘를 가지고 좌표평면에 나타내 준 것이 바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 주어진 게 점 5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점 5개를 찍어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4를 찍고 마이너스 1,1을 찍고 0,0, 1,1, 2,4를 찍으면 이렇게 점 5개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역이 이렇게 5개로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 5개로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얘가 잘 보면 제곱을 해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로 확장시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표현은 어떻게 해? f 땡땡 해서 자 x가 y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y 값이 다 뭐였냐면 x를 제곱한 거거든요. 따라서 f땡땡에서 x가 모두 어떻게 됐대? 제곱이 됐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y는 x제곱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fx는 x제곱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모두 똑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이거를 그려주면 어떻게 돼?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이나 혹은 뭐 직선이나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된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함수가 뭐였더라? 자, 처음에 우리 얘기했었죠. 함수라는 것은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x에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a라는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는데, 자, x가 a였을 때 함수값이 한 개씩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돼. 자, x는 a가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x는 a는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 얇은 선으로.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x는 a를 선을 그었는데, 자, 빨간 그래프가 원래 있던 놈이에요. 자, 이 그래프하고 x는 a하고 만날까? 안 만나겠지. 평행하잖아, 그지? 안 만나. 그럼 얘에 대한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일로 왔어. 자, 여기서 이렇게 그었더니 어머, 다 겹치네? 다 겹치면 a에 대한 함수값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x에 대한 함수값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함수값이 없고 어떨 때는 함수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울 때 뭐라고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직선의 방정식이지 함수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사실 이건 처음 보지만 곧 이제 많이 보게 될 그래프예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미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함수는 맞겠지만, 자, 왜 함수냐?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요. 그럼 요 값이 바로 fa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x에 대한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이 하나로 결정이 될 때,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a라고 해?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함수랑 만나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로선을 아무리 그어도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래서 얘는 함수 그래프가 맞고, 자, 요거도 우리가 원래 아는 놈이죠. 얘는 사실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왜? A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럼 내가 A랑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데 안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 A를 두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도 그래프랑 한번 만나고요. 밑으로 내려와도 그래프랑 한번 만나요. 그래서 함수값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함수값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원의 함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지? 함수란 용어를 쓰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선은 무엇이다? x는 a라는 선, 그러니까 세로선이에요.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함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 잘 하십시오. 자, 1대1 함수라고 해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인 거야. 하나씩 만난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0은 1로 만나고 1은 2로 만나고 2는 3으로 3은 4로 해서 모두 다른 애들끼리 그러니까 하나씩 만나요. 이럴 때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요거야. x1과 x2 얘는 집합 x의 원소예요. 그 x1과 x2가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명제니까 우리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대우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우가 뭐였죠? fx1이랑 fx2가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요거 2다.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1대1 함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야 라고 얘기를 안 해줘, 문제에서. 그냥 이거 1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게 x랑 y랑 하나씩 다른 애들끼리 만난다는 얘기구나. 자,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다는 얘기야. 0, 1, 2가 있고 얘도 뭐 2, 3, 4가 있다라고 칩시다. F0이 3이에요. 근데 F1도 3으로 가는 건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 1대1 함수가 아니야. 모두 다른 값으로 대응을 할 때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아있는 건 있어도 돼. 자, 공역의 원소가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씩만 다른 값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으로 넘어가면 얘는 조건이 두 개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1대1 함수예요. 자, 1대1 함수 조건이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른 값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자,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보면 얘는 대응을 안 하잖아. 어쨌든 x에서 하나씩 대응을 하니까 함수 맞고요. 모두 다른 값으로 대응을 하니까 1대1 함수도 맞아요. 공역이 남아도 돼. 근데 여기에서는 x가 하나씩 대응을 했고 모두 다른 값으로 대응을 했으며 공역에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모두 화살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공역이지만 치역도 되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이럴 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많이 붙은 함수가 되는 거죠. 1대1 함수는 하나씩 다른 거 만나도 되고 y는 남아도 돼 이거고 1대1 대응은 하나씩 만나고 남는 것도 없어야 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등함수라는 게 나와요. 항등함수는 x가 x로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보이지만 0은 0으로,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x를 넣어서 x가 나왔다라고 해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통 항등함수는 i라고 많이 표현해요. 보통 함수는 f, g, h 이런 순으로 나타내는데 특별하게 항등함수는 i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뭐냐면 x의 모든 원소가 하나로 대응하는 거예요. 다 3으로만 지금 가고 있잖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하고 fx, x가 어떤 원소든 간에 모두 c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만 확인을 했었는데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더라?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을 때에는 어떤 선을 긋는다? x는 뭐? 그러니까 세로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에는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함수는 맞아요. 자, 그런데 1대1 함수라는 것은 x값이랑 y값이 모두 다 다른 애들이 만났었잖아. 근데 지금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1을 대입을 했을 때도 1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도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1도 1이고 f-1도 1이면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왜?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다 달라야 돼. 뭐를 넣었을 때는 다 달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 함수값도 1이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1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찾아주냐면 이때는 y는 k라는 선을 긋는 거야. y는 k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선이에요.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x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한 개이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얘는 그냥 함수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우선 세로선 그었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했어요. 자, 가로선을 그어서 쭉쭉 그어도 모두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두 다른 y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계속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는 모두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자, 1대1 대응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았어야 됐거든. 자,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공역에 해당하는 거 y였잖아. 그 y축 부분에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자, 뭐라고? y축 부분에 y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남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두 번째 그래프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잘려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y를 계속 이렇게 그어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얘도 직선이니까 계속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얘가 계속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을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함수하고 만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역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x축 위로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자, 계속 쭉 그었을 때 끝도 없이 계속 만나면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한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이때 1대1 함수만 되는 거다. 따라서 이쪽은 이쪽 중에 이 앞에 두 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죠? 항등함수는 넣은 게 나와야 되거든. 그 넣은 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y는 x잖아. 내가 x에다가 뭘 넣어서 1을 넣으면 1이 나와. 2를 넣으면 2가 나와. 3을 넣으면 3이 나와.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x가 항등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보통 우리가 i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ix는 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모든 x값이 숫자 하나로 대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 점이 c라고 하면 0,c겠지, 그지? 그랬을 때 뭐 1을 넣어도 c가 나오고 2를 넣어도 c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y는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언제 함수를 판단하고 언제 1대1 함수를 판단하고 언제 1대1 대응을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시고 뭐가 함수인지 정의역은 무엇인지 공역은 무엇인지 치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용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